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특수전 전문가로 평가받는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한반도 유사시 자신의 경력을 토대로 한국 방위태세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조기경보체계 점검과 미한 연합훈련에 따른 현재의 준비태세 상황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지명된 폴 라카메라 사령관은 18일 상원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특수부대를 활용한 비대칭 역량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특수전 전문가로 평가받는 라카메라 지명자는 모든 전쟁에는 비대칭적이라면서 한반도 유사시 자신은 공정하게 싸울 생각은 추호도 없을 것이며 적대 세력들도 그럴 것이라면서 자신의 과거 경력을 토대로 한국 방위태세에 특별한 시야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irst of all, I believe that all warfare is asymmetric. I'm not looking for a fair fight, and I'm fairly certain my adversaries are not. I think my experience in special operations gives me a unique insight into what those threats are and how we could defend against them, and more importantly, how could we take offensive action against them to deter or to prevent them from being able to do any harm. 라카메라 지명자는 태평양 육군사령관 부임 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 격퇴 임무의 국제연합군 사령관에 재직했으며 특수전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이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조기경보체계와 준비태세를 꼽았습니다. 특히 조기경보체계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존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을 뜻하는 C4ISR 체계에 더해 타격을 추구한 C4ISRT를 강조했습니다. I think early warning systems are extremely important. C4ISRT is extremely important on the early warning, and then the focusing on the training and readiness. 훈련과 준비태세에 대해서는 인준이 통과되면 두 부분을 합동군 관점에서 최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모의 훈련보다는 실제 훈련이 훨씬 낫다면서도 북한 협상에서의 변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Training and readiness is extremely important, and live training is a lot better than the virtual and the constructive. But I recognize that in negotiations or that it is a potential bargaining chip going forward. And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에 따른 전환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한국 양국은 사전에 이런 방식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이어 중국의 위협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는 중국은 한국과 북한 모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역할을 묻는 질의에 대해선 다영역 작전 역량 증진을 협력 강화의 기회로 모색하겠다면서 군사적 관점에서 한일 군사당국의 협력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미한일 3국 간 협력은 모두에게 이로운 길이며 미국은 3국 간 협력을 적극 장려한다고 미국 국방부가 거듭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열린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키로 합의한 데 대한 국방부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없다면서도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더 깊은 3국 협력을 장려하며 이것이 영내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적인 이유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중단된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가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논의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미국은 방위조약을 맺은 한국에 대한 방위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미한 정상회담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배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법의 지배가 헌법의 핵심인 반면에 북한은 법에 의한 통치가 핵심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헌법은 국민 중심이 아니라 김 씨 일가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해석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요구하며 종교적 사고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가 한국과 북한의 법률 설계를 주제로 18일 주최한 웨비나에서 데이비드 케니 아일랜드 트리니티 컬리지 더블린 교수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권력에 대한 현재 윤무 관점에서 한국과 북한의 헌법은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It is clear the Constitution is concerned with limiting and curbing the power of the president. However, the Supreme Leader does not share power with anyone. The Supreme Leader, as a matter of state ideology, is clearly to be the center of the state, and the constitutional system in practice is seen to reflect and uphold this. 김용훈 한국 상명대 교수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한국 헌법은 국민 권력에 집중돼 있지만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중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the difference between two systems. There's a focusing. The focusing is a different thing between the Kore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f you can the ROK, as you know, in the legal system of the ROK, they focusing on the people's power, but North Korea is focusing on the just 주체 or the ideology for that Kim Il-sung, Kim Jong-un, Kim Jong-il. 저스틴 기샤드 프랑스 파리 대학 교수는 한국과 북한 헌법의 핵심적인 차이는 법에 의한 통치냐 또는 법의 통치냐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선 법에 의한 통치가 핵심으로 법은 정부가 다스릴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한국에선 법치가 중심으로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법 자체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궁극적인 통치자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데이비드 윌리엄 인디애나 대학 교수는 북한의 헌법은 국민 만장일치로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명시했는데 만장일치 표현은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닌 김씨 일가의 권력 세습을 뜻한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북한 헌법은 일종의 종교적 색채까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m also struck by the fact that during the conference, a number of the participants commented on the fact that a lot of the legal thinking in the North had the quality of religious thinking,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Kim family.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또 북한은 한국에 비해 헌법 수정을 더 자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잦은 헌법 수정은 최고 지도자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과거 한국 군사 독재에 항거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세계 최악의 독재 체제를 3대째 유지하고 있는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야 한다고 탈북민들이 밝혔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한국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18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1주년 메시지에서 광주가 미얀마의 희망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광주 정신이 더욱 필요한 것은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가 북한의 희망이 되고 앞으로 5월의 평양이 되길 바란다며 한민족의 남은 과제는 독재 정권에 항거해 민주화를 이룬 5월의 민주화 정신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에서 작가로 활동 중인 탈북민 지연아 씨는 18일 VOA에 독재에 저항해 한국을 민주화로 이끈 데 대한 광주 시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하다며 이 정신이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인 북한으로 흘러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이수 중인 북한 꽃제비 출신 이성주 씨는 계엄군의 유혈 진압에 대응했던 광주 시민들이 BOA 등 외부 정보를 통해 힘을 얻고 끝까지 투쟁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외부 정보를 많이 보내 그들 스스로 북한을 변화시키도록 한국과 국제사회가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해외 국가의 해킹 공격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U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EU나 회원국들을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 조치를 2022년 5월 18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히고 이번 제재 조치 연장에 따라 기존 제재 대상인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개인 8명과 4개 기관에 대한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되며 EU 회원국에 속한 개인이나 기관은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U의 사이버 제재는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이뤄졌으며 북한과 관련해서는 조선엑스포가 첫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는데 당시 EU는 조선엑스포가
2017년 벌어진 랜섬웨어 공격인 워너크라이 공격과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에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지난 4월 무역 총액이 3,059만 달러로 전달보다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인 2019년 4월에 비해서는 12.5%, 약 8분의 1 수준이고 본격적인 대북 제재 이전인 2016년 4월에 비해서는 약 6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가 공개한 양국의 무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한 달 중국으로부터 2,875만 달러어치를 수입하고 184만 달러를 수출해 전체 무역액 3천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따른 국경 봉쇄의 여파가 본격화됐던 북한의 지난해 무역 규모는 3월에 1,864만 달러를 기록한 뒤 6월에 9,680만 달러까지 증가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165만 달러를 기록한 뒤 올해 2월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